명의 좀 좋은 지구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그럼 그 다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뭐가 있지? 안녕하세요. 저는 서대문구에 살고 있는 프로 산책러 김문경이라고 합니다. 산책을 좋아하고 홍제천변이 주로 다니고 있는 제 산책로인데 거기를 산책하는 일이 이제 하루의 마감에서 가장 즐거운 일이라서 프로 산책러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글을 쓰고 있고 지금 책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쵸, 지금 이런 시대에 책방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되게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준비하고 있는 책방이 비건 책방인데요. 그냥 이름이 비건 책방. 어떤 그림책, 동화책, 또 사회과학 서적 이런 모든 것들 좀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키워드를 가진 책들이 다 비건 책, 비건 문학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책방을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에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풀네임으로는 나의 제로웨이스트 가게 탐방기, 우리 동네 가게엔 쓰레기가 없다라는 제목인데 보틀라운지라는 연희동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유어보틀위크라는 행사를 열고 그 행사에 참여한 동네 가게들을 어떤 단골이자 동네 주민으로서 한번 찾아가보고 둘러보는 내용의 영상입니다. 관심을 저뿐만이 아니라 동네에 사는 다른 친구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거를 기록으로 남겨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때는 멋지게 편집해서 영상해야지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짧게라도 핸드폰 영상을 올리거나 SNS에 포스팅을 해도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우리 동네에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 개인으로라도 플라스틱 없는 일주일 실천해보고 싶다, 이런 걸 올라오는 걸 보면서 좀 만들어서 많이 같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좋은 친구들을 많이 알게 되어서 스스로 실천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한 201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비건을 실천하게 되면서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그럼 그 다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뭐가 있지? 좀 나도 환경 파괴범에서 한 명의 좀 좋은 지구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쉽잖아요, 사실은. 내가 비건을 실천하고 내가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거는 나는 일단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플라스틱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환호했다고 해요. 석유 산업의 부산물인 플라스틱은 수만 가지 색깔로 또 원하는 모양대로 성형할 수 있고 튼튼하기까지 해서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을 바꾼 혁명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사람들이 한 번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지구를 뒤덮고 바다의 생명들을 넘어 우리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통에 던져넣는 일회용품 플라스틱 제품들, 이런 플라스틱도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일회용이 아니었던 것 아시나요? 나의 제로웨이스트 가게 탐방기. 우리 동네 가게엔 쓰레기가 없다. 우리 동네에 예쁜 카페가 생겼어요. 이름은 보틀 라운지. 근데 여긴 다른 카페들과 달리 일회용 컵이 없어요. 테이크아웃 해야 할 땐 일회용 컵 대신 각자 가져온 텀블러를 써야 해요. 하지만 텀블러 챙기는 걸 깜빡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런 경우를 위해 보틀라운지에서는 공유컵 대여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보틀라운지를 운영하는 보틀팩토리에서는 빌려 쓰고 반납하는 다회용 텀블러를 제작해서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도 내 텀블러를 깜빡해도 편하게 커피를 포장해 갈 수 있게 했어요. 이 공유컵은 보틀클럽에 가입만 하면 보틀라운지뿐만 아니라 서대문 지역 여러 카페에서 자유롭게 빌려 쓰고 반납할 수 있어요.
일회용품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만들어내는 다양하고 수많은 일회용품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찾아보고자 보틀팩토리에서는 유어보틀 위크라는 행사를 열고 있어요. 유어보틀 위크는 지역 안에서 함께하는 제로웨이스트 페스티벌인데요. 저희뿐만 아니라 지역 안의 다른 가게들과 함께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기간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일회용품 없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사실 이제 목표로 삼았던 것은 컵을 공유화하고 지역 안에 다른 카페들과 함께 하는 거였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거를 일상적으로 항상은 아니어도 일주일만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질문을 하면은 그거는 가능하겠다라는 대답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만 해보자라는 데서 시작을 하게 돼서 위크가 되었고요. 조금씩 이제 한 해 한 해 반복되면서 이제 작년에는 2주 그리고 올해는 한 달로 기간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어보틀 위크는 일회용품을 안 쓰는 경험을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가게와 소비자가 함께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경험을 하고 있어요. 캠페인이 아니라 저희가 페스티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가르치는 느낌이 아니라 같이 즐기면서 경험을 하고자 해서 다큐 상영이라던가 아니면은 일상에서 좀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워크숍들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채우장은 각자 가져온 용기에 여러 가지 음식이나 세제, 생활용품들을 담아갈 수 있는 제로웨이스트 장터예요. 생쓰레기를 퇴비화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없애는 방법을 함께 배워보기도 하고요. 빵이나 곡물 등을 담을 수 있는 천을 직접 천연 염색해보기도 해요. 유어보틀 위크에는 우리 동네의 오래된 가게들도 참여해서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방법을 함께 찾아봤어요. 쌀집에서도 참기름집에서도 마트에서도 떡집에서도 버리는 것 없이 일상을 채울 수 있어요. 첫 해에는 카페 7군데와 함께 했다면 작년에는 이 골목에 있는 카페뿐만 아니라 뭐 분식집, 떡집, 빵집 그런 곳들 10몇 곳과 함께 했었는데 사실 이제 가장 어려운 곳이 반찬집, 떡집 같은 곳이에요. 미리 다 포장이 되어 있어서 내가 용기를 가져가도 할 수가 없는 환경이었는데 그래서 올해는 떡집과 반찬 가게 그런 곳에서도 몇 가지 품목이라도 이제 포장을 해놓지 않고 판매를 하셔서 용기를 가져가서 담을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 안에 있는 사러가라는 마트가 있는데 그곳도 이제 작년에는 섭외하기가 어려웠는데 올해는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올해는 다양한 업종의 50여 군데 가게와 함께해서 그 품목이라던가 수 자체에서도 많이 늘어나서
가시는 주민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돼서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어보틀 위크 기간 동안에는 제로클럽이라는 앱을 통해서 내가 줄인 쓰레기로 스마트폰 속에 나무를 심을 수도 있었어요. 이번에 제로클럽이라는 앱을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예전부터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면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인센티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건을 구입을 했을 때가 아니라 비닐을 아니면은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거절했을 때 사용하지 않았을 때 어떤 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포인트를 받는 앱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걸 실제로 정말 돈처럼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고 그래도 게임처럼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나무가 자라서 좀 시각적으로 즐거움을 가질 수 있고 내가 어떤 일회용품을 줄였는지 계속 기록을 할 수 있어서 일상에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랭킹 같은 거를 볼 수 있어서 동네 사람들 서로 이제 순위를 확인하면서 좀 재밌게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없는 카페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렇게 인스타그램에서 처음 보틀 팩토리와 채우장 유어보틀 위크를 알게 돼서 물론 이게 갑자기 너무 많은 생각을 하다 보면 환경 문제라는 게 굉장히 먼 나라 이야기 같고 내가 한다고 뭔가 어떻게 해결이 되겠어? 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끔 하거든요. 많이 무기력해질 때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자기의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실천을 하나씩 변화해 나가고 뭔가 생각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계속해서 마련이 되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시민들 각자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상의 실천들 그 세 가지가 함께 모여서 좀 더 환경 문제를 좀 더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잘 구축되고 마련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아무래도 예전보다 이제 일회용품 사용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공감대 같은 게 많이 형성이 된 것 같고요. 근데 그래도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워진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말씀을 드렸을 때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을까, 뭔가 그래도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도 해주셔서 조금 함께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께 실험해본 다양한 제로 웨이스트 실천들을 통해 사람이 지구의 자원을 사용하는 일방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서로 연결되고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나의 제로 웨이스트 가게 탐방기. 우리 동네 가게엔 쓰레기가 없다. 네네, 리턴 미컵. 네. 매번 우리가 그 텀블러를 가지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근데 테이크아웃에서 가장 많은 그 카페는 쓰레기가 발생하는데 제가 A라는 가게에서 테이크아웃을 리턴 미컵에 하면 B라는 가게 반납을 해도 되니까 되게 편한 거예요. 오늘도 문자가 왔는데 반납 안 하면 문자가 와요. 또 빨리 반납하시라고.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플라스틱을 쓰지 말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되게 부담스러워 하는데 일주일만 해볼래? 한 달만 해볼래? 라고 하면 해볼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틀 라운지에서 유어보틀 위크를 시작하셨다고 해요. 저는 단골로서 그 취지에 너무 동감을 했고 제가 2001년도에 뽀뽀라는 이름의 다리를 다친 유기견과 함께 저의 반려견이 되었는데 뽀뽀가 2001년에 저랑 살기 시작해서 2016년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 뽀뽀가 죽은 다음에 계속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뭘 좀 더 잘했으면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동물권, 사료 문제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점점 네 발 달린 동물을 먹는 것에 대한 생각, 그리고 또 그것이 단지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결국은 모두에게 다 너무나 큰 불행으로 다가오고 있고 그게 저는 되게 평범한 사람으로서 저도 계속 그런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반려견이 생기면 동물권에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비건에 관심을 갖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기후위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저에게는 다 좋은 게 하나 뭐가 있었냐면
9to6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이걸 실천하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나와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은 제가 비건이라고 할 때 맞아 나도 그래 라거나 그렇지 뭐 이렇게가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는 어떤 큰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이 개인들의 실천을 하더라도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환경이든 뭐든 나 하나가 아니라 내가 친구든 가족이든 많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를 할 때 시스템까지도 역으로 바꿀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카페와 카페를 이용하는 손님도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하게 돈으로 물건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그것도 이미 공동체인 거잖아요. 그런 작은 공동체들에서 이걸 보고 우리도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저기를 이용하는 손님이 저런 영상을 만들 정도면 되게 좋아하네. 이런 영감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